5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전자생기면서 발급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582쪽이 되겠고, 하는데 이제 교재이고보다도 실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시면은 왼쪽 부분이 일종 내용이 되겠고요. 왼쪽 부분. 그래서 난이 1번 난부터 26번 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난에 대해서 좀 보충적인 사항, 추가되는 사항이 오른쪽에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이렇게 오른쪽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여기서 이제 입력되는 내용이 이제 뭐 요쪽으로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가산세 같은 것도 표시가 되고요. 지금 가산세는 이제 난이 틀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법 규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6번 난이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26번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뭐 그건 뭐 부수적인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9번까지는 매출에 관련된 거예요. 크게 매출 1번부터 9번 매출, 과세표준 및 매출세. 그리고 9번은 합계액이죠. 합계액은 뭐 1번부터 8번까지 합계액이니까 큰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계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상에서 이렇게 이제 반전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마우스 포인트가 찍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해당되는 금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직접 입력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1번부터 9번까지는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매출세. 자, 그리고 10번부터 17번까지가 매입에 관련된 거예요. 매입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크게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번부터 17번까지는 매입세. 그 중에서도 15번은 합계액이 되겠고요. 10 빼기 10-1 더하기 11, 12, 13, 14 한 거 다 더하고 10-1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화면상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10-1입니다. 그거 하나는 빼기 항목이고 나머지는 더하기 항목들이에요. 합계액이고. 그 다음에 16번 불공이죠.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뺀 게 17번 난입니다. 그래서 매입에는 15, 17 두 개의 합계난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매출세액, 매입세액이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18번부터 26번까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빼는 항목들인데, 매입세액은 아닌 거고, 그냥 매출세액에서 전체 납부할 세액에서 공감에 빼주는 그런 성질들을 가진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주로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주로 여기에 18번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난. 여러분은 이제 제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도 조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은, 여기 이제 582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전자 및 종이세금 기란서 발급건으로 부가가치세 10%인 과세 대상, 매입 매출전표 11번 과세 입력 시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고서는, 프로그램상에서는 이제 그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반영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매입 매출전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 빠진 게 있다거나 나중에 이제 뭐 수정해야 되는 경우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입 매출전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그 다음에 여기 신고서 자체에다가도 입력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번 날은 매출이죠. 1번부터 9번까지는 매출이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팔았다는 얘기는 내가 생명연수를 발급해 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생명연수 발급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파는 경우에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생명연수를 발급했다라고 하는 거래가 들어가는 곳이 1번 단입니다. 생명연수 발급한 경우에요. 10%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서라고 하는 거 있었죠. 계산서. 면세거래. 그건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거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면세니까 부가세 안 내니까. 그래서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1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와서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1번. 어쨌든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는 1번이에요. 1번 난. 자, 그 다음에 2번 난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이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파는 사람이 거부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해주는 경우, 고의로 안 해주거나 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 사가는 사람이 매입자죠. 사가는 사람이 그 세무서장,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서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가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예요. 뭐 흔치 않은 경우겠죠. 어쨌든 파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사가는 사람이 그 과세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발급해줄 수 있는 것, 발급하는 것, 그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금액이 있는 경우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금액 쓰고 공급가액 쓰고 10% 세액란에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세율은 여기 써져 있죠. 100분의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팔긴 팔았는데 과세되는 건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요. 그런 경우가 신용카드나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3번 단에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우리가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그 뭐 카과 그 다음에 현과 그런 거 있었죠. 57번 아니 17번 22번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입력된 내용이 그 유형으로 선택된 거래가 이제 요 3번 단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는 11번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 그 17번, 22번이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거는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요 항목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입 매출 전비 입력할 때 그 내용을 이해를 했었잖아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 10%,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 영수증 결제하는 경우, 면세인 경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신고서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럼, 매입 매출 전비에서 11번으로 입력된 거는 여기 1번 단으로 들어가겠구나. 17번 카과로 입력된 거는, 3번 단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거를 자연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은. 자, 어쨌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된 거는 3번 단으로 들어갑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은 기타죠.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현금 뭐 신용카드도 아닌 경우 우리가 간주 매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 거래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거래로 간주하는 것. 그런 것들 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여 있죠.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정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얘기해요. 그거 외에 그냥 간이 영수증 끊어주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거 발급 하나도 안 해주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4번 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가세 10% 받고 파는 거는 전부 다 1, 2, 3, 4번으로 들어갑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나머지. 이거는 사가는 사람이 발행한 거니까 특별한 경우. 그래서 1, 2, 3, 4번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영세율이에요. 그래서 세율에 0%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 되어 있습니다. 영세율로 내가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5번.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없다 그러면 6번이에요. 6번은 직접 수출하는 경우. 5번은 그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국내 업체한테 수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죠. 그래서 영세율인데 세금계산서 발급됐다 5번. 아니다 직접 수출이다 6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는 경우는 1, 2, 3, 4, 5, 6. 자, 그렇게 이제 두 파트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매출세액에 가산되는 것.
자, 우리가 이제 확정 신고 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은 확정 신고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1, 2, 3월 달에 예정 신고 기간인데 그때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은 요 예정 신고 누락본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 신고서에는 전체 금액이 들어가지만은 그 세부 내역에는 그 이제 3쪽에 있는 거죠.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이 입력된 내용이 다 집계가 돼서 합계액이 여기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 누락본. 그냥 한번 해볼까요? 100원. 그럼 10원이죠. 그리고 뭐 기타도 200원. 30원이죠, 지금 현재. 예정신고 누락본. 그러면은 30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반영이 되죠, 바로바로. 영세율은 얼마가 있든 간에 부가세는 없죠. 그래도 그 금액은 올라가죠, 이렇게 금액은. 자, 이게 예정신고 누락본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매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대손세액 가감. 자, 대손세액 가감은 뭐냐면 대손세액, 대손. 내가 상품을 팔았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면은 그 금액을 못 받겠죠. 그리고 못 받으니까 그 매출세액도 못 받겠죠. 부가세 예수금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 부도나서 못 받는데 그거 그 매출세액 그 하는 것 그 내야 되는 것도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있는 게 여기다 빼주는 경우입니다. 내가 매출은 정상적으로 했어요. 여기 잡히겠죠. 매출했으면은 그 전에 잡혔겠죠. 오래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전년도 했거나 뭐 그러겠죠.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요. 그래서 이미 매출세액을 냈어요. 냈는데 거래처가 부도나서 그 금액 못 받게 됐으면은 그 전에 냈던 것 되돌려 받아야겠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대손세액 가감. 자, 실제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5만원 매출세액 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물론 이 명세서도 나중에 따로 작성을 해요. 이쪽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대손세액에 대한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때 작성을 하면은 그 금액을 여기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나중에 혹시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 받았어요. 이렇게 매출세액 이제 빼기를 받았는데 나중에 거래처가 다시 그 금액을 보내왔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추가로 내야겠죠. 추가로 내게 되면은 그 신고할 때 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도 대손세액 가감 그랬습니다. 대손 거래처 부도로 인해서 못 받게 된 부가세액을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손세액 가감. 그래서 1번부터 8번 단까지가 합계액이 9번 단에 표시가 되고 이게 매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매출세액.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매출세액. 크게 과세하고 영세로 구분이 되고요. 영세율은 수출하는 경우죠. 승인기념서가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영세율 아는 경우는 전부 다 과세입니다. 10%.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것 1번. 혹시 내가 발급 안 해줘서 상대방이 사간 사람이 발급한 거는 2번. 근데 요거는 뭐 해당 사항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발급한 거, 신용카드로 판매한 거, 현금영수증 판매한 것 3번.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그리고 이런 거 없는 거, 영수증이 없는 거, 간주 매출 같은 거 들어가는 게 4번. 1, 2, 3,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빠뜨린 거 있으면은 그거는 7번. 예정신고 때 빠뜨린 거 7번. 그 다음에 거래처가 부도나서 못 받게 됐을 경우에 그 전에 이미 냈으니까 그거는 되돌려 받아야겠죠. 그런 경우에 8번 대손세액 가감. 이렇게 천천히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매입 부분 보겠습니다. 매입은 내가 이제 공제받는 거죠. 사오는 경우예요. 사오는 경우 세금기란서 수취분. 자, 정상적으로 사오면은 세금기란서를 받겠죠. 그게 10번이에요. 공제받는 거.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되는 거죠. 회계처리고. 이게 10번이고, 그 다음에, 매입에서는 그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을 구별합니다. 10번, 11번. 자, 고정자산은 금액이 크죠. 금액이 크고 이제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번, 11번을 구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온 거는 맞는데 고정자산인가 아닌가. 고정자산은 11번에. 나머지는 10번만에다가 그렇게 합니다. 세금이라서 발급받은 것 10번, 1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10-1번입니다. 화면상에서는 10으로 보이지만은 실제 신고서에는 10-1번이에요.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 유예.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요. 뭐 원자료가 됐든 뭐 부품이 됐든 부품이 됐든 수입을 하겠죠. 그럼 수입할 때마다 일단 매입세액을 납부를 합니다. 매입세액 납부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3개월 뒤에 신고할 때 그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죠. 그런 경우에 수출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수입할 때마다 매입세액을 내면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미리 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수출하는 경우는 이제 영세일인 건 나중에 돌려받겠죠. 근데 사올 때마다 매입세액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고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조건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되고 뭐 3개월, 3년치 뭐 이제 그런 조건들이 이제 세부적으로는 있어요. 어쨌든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에 그 기업이 수출하기 위해서 원재료 등을 수입했을 때 그 매입세액을 내질 않습니다. 납부 유예, 연기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연기시켜 주고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신고할 때 3개월치, 6개월치 묶어서 여기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출하는 기업은 매입세액을 냈다가 나중에 수출할 때 수출은 매출세액이 0이니까 전부 다 돌려받게 되죠. 결국은 100%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때 한꺼번에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올 때는 내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신고할 때 그 금액만큼은 빼는 거, 매입세액에서 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합계액을 보시면은 10-1번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낸 다음에 공제를 받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요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요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안 냈으니까 이제 매입세 공제 받을 게 없는 거죠. 내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 유예예요. 자, 이것도 이제 수출하는 기업만 해당되니까 10-1번도 거의 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경우니까. 여기서 2번하고 비슷한 경우예요. 그래서 일단 사오면은 세금이라서 받은 거 10번, 11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 11번.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요건 이제 과세 매출, 여기서 이제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7번 단하고 12번하고 7번 단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요건 사오는 경우예요. 보시면은, 매입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되어 있죠. 예정신고 누락분. 그래서 예정신고 때 빠뜨린 것들. 이렇게 38번, 39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화면에는 예정신고 누락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아니에요. 여기 이제 38번, 39번만 해당이 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38번, 39번만 해당이 돼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세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금액도, 이제 실제 신고서상에는 요 금액이 없어요. 요 난이 없는데, 요 프로그램상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실무상으로 이제 여기 뭐 들어간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신고서상에는 요 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도 지금 여기 40번 매겨 있고, 그 밑에 41번으로 바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지나가고요, 이거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1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난도 마찬가지예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사가는 사람이 발행한 경우입니다. 2번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매입자가 발행한 경우. 사오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파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매출이고, 요건 매입이니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 이외에 매입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용카드가 있겠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런 거. 세금계산서 없이 공제받는 것들이 요 14번 단에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요 오른쪽에 보시면 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신용카드하고 이제 현금영수증 합친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도 세금계산서하고 마찬가지로 일반 매입분하고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오는 경우는 크게 세금계산서 받은 것,
것은 10번으로 들어가고 10번, 11번.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것, 그것도 이제 공식적인 정규 영수증이죠. 그런 것도 공제를 받습니다. 기타란으로 들어갑니다. 기타란인데 세부 내용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1번, 42번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43번부터 48번까지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없는 경우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각각 해당되는 날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들 입력된 거에 합계액이 요 14번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농산물 등을 매입해서 제품 만들어 파는 경우에요. 농산물은 면세죠. 그래서 공제를 매입세액이 없고요. 근데 제품 만들어 팔면은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농산물 가공해서 파는 경우는 매출세액만 발생을 합니다. 매입세액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업자가 조금 세부담이 큰 거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해주는 게 의제 매입세 공제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요 신청서도 따로 작성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도 마찬가지예요. 폐자원 활용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그런 것도 일정한 금액 공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나 요거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바꾸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금액 계산해서 갖고 있던 것 매입세액 해주는 거. 재고 매입세액 재고 요것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 그런 경우 해주는 경우 특수한 경우들이에요. 그 다음에 변제 대손세액 공제. 자, 요거는 이제 대손세액 공제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부동 하나 갖고 뭐 이걸 못 고쳐서 이걸 대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못했으면 내가 사온 금액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 금액을 갚았어요. 갚았으면은 사왔던 금액도 공제를 받아야겠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게 변제 대손세액 공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이것도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오는 건데 그 호텔 뭐 관광호텔하고 병원 뭐 그런 데 해당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관광객에 대해서 이제 제품을 팔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팔게 되는데 나중에 관광객이 출국하면서 자기가 부담한 그 부가세는 환급을 다시 받게 돼요. 자, 그런 경우에 그 판매한 사람들 입장에서 매입세액 그 받았던 것 다시 이제 내야죠. 그거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 41번부터 48번까지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41, 42번만 좀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43번은 나중에 따로 나오는 거고 44번부터는 뭐 거의 해당 사항 잘 없습니다. 그래서 41, 42, 43번까지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 14번 기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10번부터 14번까지 이제 합계액을 내고요. 합계액을 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그 16번 안에 별도로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내가 매입세액 부담하고 사왔는데 공제받지 못하는 거 있었죠.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소형 승용차 구입, 그 다음에 뭐 토지 공급 그런 것들도 다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는 금액이 10번 단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금액이 16번 단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양쪽으로 들어가요. 매입세액이 합쳐졌다가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만 별도로 16번 단에 추가로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이렇게 별도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50번 단에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 면세 등 사업부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공통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거를 면세사업에 사용을 하면은 그럴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추가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 입력을 하고 나면은 그 금액이 이쪽으로 같이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대손처분 받은 것도 내가 부도가 나갖고 돈을 못 줬을 경우에 이쪽에서 이제 매출세액을 돌려받는다 그랬죠.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으면은 여기 52번 단에 입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손처분 받은 것. 매출세액 안 냈으니까 매입세액도 공제해주면 안 되겠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매출세 안 준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52번에 들어가고, 그래서 요 합계액이 51, 52 합계액이 3번 문제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16번 단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10번부터 17번까지 되어 있고, 그 중에 15번, 17번은 차감 합계액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번호는 안 되어 있고, 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 가가 있습니다. 가란. 이게 152만원이 매출세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가 공제받을 매입세액이에요. 자, 283만 3천원에서 공제 못 받는 거 181만 3천원 빼니까 매입세 공제받는 게 102만원. 그래서 매출세 가 빼기 매입세액 나 하면은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면은 50만 30분 붙어 있는데 50만 30원이라는 얘기예요. 다라네. 그럼 이제 이걸 다 넣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또 요것저것 좀 빼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밖의 경감공제세,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 예정고지세, 항목들이 나오는데, 다 특수한 항목들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학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려고 이거를 이제 쭉 한번 찾아봤더니, 내용이, 어쨌든 전부 다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그러면은 전자신고세액 공제, 그 다음에 전자세금기란서 발급공제. 여기 나오죠, 여기? 홈택스에다 신고하면은 10,000원씩 빼주는 거. 그 다음에 전자세금기란서 발급을 하면은 건당 200원씩. 세금기란서 발급하는 경우에요. 100만원까지 해주고. 택시 사업인 경우는 전체 납부할 세액의 99%를 그냥 빼줍니다. 택시 사업자 자체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를 저는 면제해 주는 경우에 99% 현재 그렇게 해주고 있고, 대리납부세액 공제 이거는 이제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유흥업소에 이제 카드 결제를 하면은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금액의 1%를 떼서 카드사에서 부가세를 대신 내줘요. 그거에 관련된 겁니다. 유흥업소에서 카드 결제하는 경우, 그래서 카드사에서 자기네가 이제 돈을 이제 받겠죠. 카드사가 받으니까 이제 그 금액에서 이제 일정한 금액을 떼서 부가세를 대신 놔주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낸 금액의 1%를 공제해준다. 그런 얘기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해주는 거,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하는 경우에 1.3% 5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도가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일이 다 외우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54번부터 59번까지 합계액이 18번 단으로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가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1.3% 공제해준다. 이제 그 내용이 되겠고요. 개인 사업자가 카드 매출하는 경우. 그리고 예정신고 때 혹시 돌려받지 못한 돈 있으면은 그 금액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예정고지세액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전년도 6개월치 매출액이죠. 그때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이제 미리 고지를 합니다. 이거 내라라고. 그 금액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 사업을 통째로 이제 사들이는 경우에, 사업 양수도인 경우에 이제 미리 냈던 것, 돌려받는 것. 그 다음에 요거 14번 나는 금 가공업자들이 그 금 가공하고 찌끄러기 남는 거를 이렇게 또 그것도 돈 받고 맡긴 사람한테 주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매출을 누락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매출 누락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요건 아까 이제 유흥주점, 신용카드 업자가 대리 납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는,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가산세 명세가 나오는데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근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가산세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18번 난부터 26번 난까지는 이제 기타 경감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매출세액, 그 다음에 매입세액입니다.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되는 것,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수출하는 것 2개. 그 다음 매입은 세금계산서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둘로 나눠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카드 발급된 거는 그 밖의 신용카드로 하는 것, 현금영수증은 그 밖에, 세금계산서는 여기.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고, 매입세액에서는 이제 16번 난은 별도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여기도 10번 난에도 들어가고 16번 난에도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찬찬히 이렇게 좀 따지다 보면은 크게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아마. 자, 부가세 신고서 어쨌든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갖고 신고서 작성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